병원비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나갈 줄 아셨나요? 혹시 요즘 병원 한번 다녀오면 통장 잔고가 휙 줄어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병원비가 정작 우리의 노후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병원 갈 때마다 통장이 비어간다는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이 어떤 식으로 재정과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3세 김씨 부부는 3년 전 나란히 공무원직에서 퇴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근무했고 퇴직금과 연금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둘이 합쳐 월 연금 280만 원,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 중 일부는 작은 전세금으로 나머지는 적금과 펀드로 분산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불안하진 않겠지 싶었어요. 여행도 좀 다니고 손자 돌봐주러 딸네 집도 오가고 그럭저럭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김씨 부부의 계획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혈압과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처음엔 한 달에 진료비랑 약값이 1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러다 입원 한 번 하면서 바로 200만 원이 나갔죠. 퇴원하고 나니 정기검사, 물리치료, 약이 또 추가되고 생활비보다 병원비가 더 나가더라고요. 아내 역시 고관절 통증으로 정형외과, 통증클리닉, 한방병원까지 전전하면서 비급여 진료와 보조기기, 약값 등이 불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과 요양치료는 생각보다 큰 출혈이었죠. 한 달에 둘이서 50만 원 넘게 병원비가 나가더니 가끔 큰 병원 다녀오면 100만 원 훌쩍 넘는 달도 있어요. 그럴 땐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그게 더 위험하단 걸 알면서도. 무서운 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가는 병원인데 가기 전부터 고민하게 돼요. 이거 꼭 진료받아야 하나? 이번 달 지출 괜찮을까? 혹시 더 싸게 치료받을 방법 없을까? 이러한 심리는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치과 치료를 1년 넘게 미루다 결국 전체 임플란트로 900만 원 가까이 지출했고, 아내는 무릎 통증을 참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까지 입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병원비를 아끼려다 더 큰 병원비를 부른다는 걸. 은퇴 후 고정 지출이라 하면 대부분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정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다릅니다. 예측도 통제도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만성질환과 사고성 질병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단순히 약 몇 개 더 먹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도 실손보험은 65세 이후 갱신료가 대폭 오르며 몇 번만 병원을 다녀와도 보험사에서 심사를 붙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병원 다녀오면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며칠 사이에 30만 원, 5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러다가는 몇 년 안에 예금 다 까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죠. 은퇴 후 계획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비 200만 원이면 된다, 연금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시지만 이 계산에서 병원비를 빼놓는 순간 그 계획은 현실과 멀어집니다. 김씨 부부는 현재 한 달에 평균 120만 원 내외의 병원 관련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280만 원 중 절반 가까이를 병원비로 쓰는 셈이죠. 생활비와 병원비를 합치면 최소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연금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보니 결국 적금을 깨고 예금을 줄이며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조언, 병원비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재정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병원비는 예외 지출이 아니라 기본 지출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 최소 월 30만 50만 원 이상의 의료 관련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병원 치료뿐 아니라 약값, 교통비, 간병비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둘째, 보험은 최종 방어선일 뿐 모든 걸 커버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등은 일정 수준의 보장은 가능하지만 보험금 수령까지의 심사 과정, 비급여 항목 제외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 자체를 자산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예방입니다.
정기검진, 체중관리,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은 비용은 적지만 효과는 큽니다. 넷째, 의료비 대응 자금을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긴급 의료비 계좌를 따로 두고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해두는 방식이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은 건강을 되찾는 곳이지만 동시에 노후 통장을 잠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더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병원비 역시 노후 설계의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모두의 바로 앞에 놓인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 병원비 점검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원비가 생활비를 앞지르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노후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었다. 바로 불확실성이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던 삶에서 갑작스레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이 시기를 자유라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불안의 시작이라 말한다. 그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의외로 건강과 의료비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은퇴 후의 재정을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중심에 둔다. 하나는 생활비, 다른 하나는 주거비다. 월 200만 원이면 버틸 수 있다. 집만 있으면 노후는 편하다는 식의 계산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계산식에 병원비는 들어있지 않다. 병원은 가끔 가는 곳이라는 인식 또는 건강보험이 있으니 큰 걱정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은퇴 후 병원은 가끔이 아니라 정기적인 장소가 된다.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 오래된 질병의 악화, 정기검진의 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화에 따른 잔병 치레가 반복되면서 병원은 생활의 일부가 된다. 문제는 이 생활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병원비 지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노후 계획이 틀렸음을 인식한다. 한 달에 몇 번 병원 다녀오는 건 사소한 일 같지만 각종 진료비, 약값, 검사비, 물리치료, 심지어 교통비까지 합산하면 그 지출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정형외과 보조기기, 한방치료 등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령자에게 흔한 만성질환과 노쇠 관련 질병이 늘면서 간병비와 요양병원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감소를 넘어 노후 생활의 안정감 자체를 흔든다. 실제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병원비를 둘러싼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다. 치료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돈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지점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 한 은퇴자는 이런 말을 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제일 비참하다. 결국 이런 심리적 회피는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지고 더 높은 비용을 부른다. 병원비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다. 그 자체로 은퇴자의 심리와 존엄 그리고 삶의 리듬을 바꾸는 요소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보험이 있으니까 국민건강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다. 하지만 실손보험도 갱신 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질병 이력이 있으면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도 흔하다. 공적보험이 의료비의 모든 리스크를 커버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남는 건 개인의 준비뿐이다. 이제는 노후 준비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정량적 접근보다 무엇에 얼마나 쓸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병원비는 더 이상 예외 지출이 아니라 고정 지출로 포함되어야 한다. 최소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노후 자산을 분배하고 그에 맞는 보험 설계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유지 여부, 비급여 대비 전략, 간병비 대비책, 장기 요양 등급 신청 가능성까지 포함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에 대비한 별도의 계좌나 적립금, 긴급자금 등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을 소모품이 아닌 자산으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에 생활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보다 태도의 문제다. 건강을 위한 실천은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수 있다. 은퇴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견디는 삶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병원비는 우리가 가장 자주 맞닥뜨리면서도 가장 준비되지 않은 지출이다. 병원비를 준비하는 일은 곧 자신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의 병원비는 내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은퇴자의 통장에는 의료비라는 이름의 방어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품이 있는 노후의 핵심이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노후 준비에 병원비는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노후의 삶은 숫자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삶, 병원 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당신의 통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